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부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연방정부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그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현행 예산보다 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미국에서 자살률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 개요를 내놨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총액 1조 5천억 달러 규모 2022 회계년도 예산안 개요를 지난 주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예산안을 구상해 내놓은 것인데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운영과 극적으로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은 긴축 재정 시대가 가고 큰 정부가 온 것이다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큰 정부가 왔다. 이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15개 강력구 부처 가운데 11곳의 예산이 1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2월에 내놨었던 2021 회계년도 예산안 개요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10% 이상 증액된 곳이 단 2곳밖에 없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와 보훈처였었는데요. 대다수 부처의 지출을 대폭 감축시켰었죠. 당시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전 회계년도 대비 37%나 감액 배정됐었고 그 밖에 환경보호청, 국무부, 국제개발처 등도 20% 이상이 줄여서 잡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부처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큰 정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새 예산안 개요에서 어떤 부처의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게 바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41%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상무부 28%, 보건복지부 23%, 환경보호청 EPA죠. 2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도 15%, 국무부와 국제개발처가 12%, 에너지부도 10%의 증액이 배정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응 그리고 학교 정상화, 환경보호, 저소득층의 복지, 다자 외교와 국제 지원에 쓸 돈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밖에 주목할 부분 뭐가 있나요? 국방 분야 예산인데요. 국방 분야는 크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비율인데 이번 예산안 개요에서는 증가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진보 진영 그리고 보수 진영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쪽에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이 금액 여전히 많다라고 하고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적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 상원 국방예산위원장인데 국방 분야 요구에게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방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그 다음, 그러니까 2위부터 이 12개 나라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미국의 방위 지출이 여전히 많다라고 샌더스 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방 예산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의 과다 집행과 부정 등으로 이 펜타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이제는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왔다라고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 마크포건 하원의원도 국제정세에서 상대적으로 평화가 빠르게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13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방 예산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공화당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공화당의 시각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공화당에서는 국방 예산 증액이 적어도 너무 적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소관 상임위원회 중진들과 공동 성명을 함께 냈는데 2%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은 물가 상승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이건 삭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적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들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공개한 이 바이든 정부 예산안 이게 개요라고 했잖아요. 정식 예산안이 아니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예산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배정할지, 또한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지 자세한 세입 세출 계획은 이번에 제시가 안 됐는데, 그런 내용까지 담은 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예산안은 늦봄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곧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40년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4만 5천여 명이 채 안 된다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팬데믹 와중에 오히려 자살은 줄어든 게 되는 건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또 사람들의 외출도 제한이 되면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네. 여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인들의 불안 또 우울감 등이 고조되고 약물과 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지난해 3월 미국인들의 총기 구매율이 무려 85%나 치솟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살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다만 자살 급감은 전쟁이나 국가적인 재난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AP통신은 미국 자살예방재단의 크리스틴 무티어 최고 의료 책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모든 재난 시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하고 또 함께한다는 지지의 메시지를 많이 표출하는 이 영웅적 단계, 헤로이즘 페이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뭉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CDC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봄 자살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티어 책임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된 점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자살률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자살률 그간 추이가 어떻게 변화를 보였었나요? 지난 2000년대 초반서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정신질환 검진 확대 등 자살 예방 노력이 이제 효과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는 조금씩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살의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살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0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11위로 떨어졌는데요. 네. 사망자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순위 변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최소 34만 5천여 명으로 미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이나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이번 CDC 보고서는 예비 보고서로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CDC는 전국적인 자살률이나 또 주, 연령, 성별, 또 인종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뭐 예비 보고서이긴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티어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자살은 줄었지만 이 수치에 어린이나 청소년의 자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한 팬데믹 영향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했는데, 사람들이 팬데믹의 공포는 초기의 공포는 이겨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 팬데믹으로 인한 상실감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